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저도 직업 특성상 환자분을 모시다가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사망 진단서를 씁니다. 주 사망 원인의 어떤 병명을 쓰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쓰게 되는 병명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 흔한 감기나 독감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흔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질환은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그리고 2위는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3위가 놀랍게도 폐렴입니다. 아니, 좋은 약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데 여전히 폐렴이 3위가 되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 닥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동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의료원의 호흡기내과 근무하고 있는 이동원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저희가 엑스레이는 자주 찍어보지만 사실 폐 속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폐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쉽고 편안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네, 하기독에는 크게 기관지계와 네. 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지계는 우리가 호흡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되며 통로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통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기관에서 1차 기관지로 이렇게 분지가 되고, 그렇죠? 네. 2차 기관지로 또 분지가 됩니다. 네. 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게 기관지염,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지가 되니까 작아지니까 세기관지라는 게 보이네요. 네.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세기관지염.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크게 확대를 해야 보이는 요 포도송이처럼 생긴 게 이게 폐포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되는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빨갛게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보이는 게 이제 크게 폐인데 네. 보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네, 우리 그 폐는 좌측이랑 우측의 개수가 다른데 네. 좌측은 2개, 우측은 3개의 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좌측은 상엽, 하엽, 예. 우측은 상엽, 중엽, 하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3개, 왼쪽에는 2개 이렇게 사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작은 폐포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게 폐렴이 되는 건데, 요 폐렴이 생기면 선생님, 우리가 증상으로는 흔히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 열나고 기침 나고 이런 거 맞나요? 폐렴은 이제 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해 생기는 폐 염증인데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폐 증상과 네. 기능 장애가 생기는 호흡 곤란, 네.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음. 발열 및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원인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뭐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원인들이 많나요? 폐렴의 원인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특히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하며 네. 세균성 폐렴 중에서도 폐렴 구균이나 네. 헤모피루스 인플루엔자균, 네. 마이코플라즈마 등이 대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CT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세균에 의해서 폐렴이 생겼을 경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흉부 CT가 되겠는데 네. 흉부 CT에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폐가 되겠으며 건강한 폐, 공기가 들어와 있는 폐. 예, 건강한 폐가 되겠으며 예. 그 부위에서 하얗게 변한 부위가 폐렴이 발생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가장 흔한 것은 폐렴구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이러스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도 역시 뭐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 각각이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뭐 사진을 보고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막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100% 이제 사진만 가지고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예. 임상 증상과 이제 검사 그다음에 CT 상에서 보이는 양상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서 이런 그래요? 정보를 통합하여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일단 그냥 이렇게 보면 까만 건이라도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까만 건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게 네. 정상적인 폐인 거고 거기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하얗게 뭐가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보면 염증이 생겨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곰팡이도 선생님 폐렴을 일으킬 수 있네요. 예, 곰팡이 같은 경우는 흔히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곰팡이로 인한 감염이 생기면서 네. 폐렴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예. 캔디다 그 균이나 어. 아스퍼지러스 균 같은 경우 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곰팡이 폐렴이 되겠습니다. 면역성이 떨어져 있거나 하는 좀 특이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병에 걸리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염이 되는 경우 말고도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흡인성 폐렴 같은 거, 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폐렴도 있잖아요. 네.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고령자 같은 경우 예. 중풍이나 치매 이런 머리 쪽 관련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데 네. 그로 인해 생기는 연화 장애가 네.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섭취했던 음식물이 네. 예. 기도로 넘어가면서 음. 폐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걸 네.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기도에는 공기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뭐 음식이랬건 물이랬건 그런 게 들어가면 이제 폐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아마 독감이 이제 돌면 감기랑 독감이랑 구별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폐렴까지 감기, 독감, 폐렴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예, 처음에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고 오시면 예. 사실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헷갈리시면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기, 독감, 폐렴의 경우 초기 증상은 유사합니다. 감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급성 인후두염으로 네. 코나 목에 있는 상피 세포를 감염시켜서 예,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증상은 콧물, 응. 재채기 등의 코 증상과 네. 그 기침, 가래, 그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예. 미열,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기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증상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절로 나아야죠. 네. 네, 네. 독감은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인데 코, 인두, 후두와 같은 상기도에 침입하여 초기에 심한 발열 및 두통, 근육통, 오한 및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오심, 설사 등의 위장관계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폐렴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폐포에 생기는 염증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침, 누렇고 냄새나는 가래, 호흡곤란, 발열 등이 동반되며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이 폐렴 같은 경우 앞에 감기와 독감과는 달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서 말로는 잘 구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감기는 일단 코 증상이 주로 많고 코막힘, 콧물 뭐 그런 게 주로 많고 독감은 몸살기 위주로 좀 오는 경향이 있고 폐렴은 확실히 이제 뭐 가래도 많이 나고 호흡 곤란도 오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런 걸로 저희들이 구별을 하긴 합니다만은 초기에는 전문가인 선생님도 구별을 잘 못하신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각각의 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선생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폐렴으로 넘어가는 시기, 요게 딱 구별이 되어야 병원에 딱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 조금 앓다가 폐렴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쯤에 어떤 증상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열, 오한 등 전신 증상은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폐렴 같은 경우는 발열이 호전이 되지 않고 특히 기침, 누렇고 탁한 가래가 점차적으로 심하게 되기 때문에 한 3에서 5일 정도 지나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점차적으로 심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예. 반드시 폐렴이 발생하였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 그런 경우에 폐렴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병원 오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폐렴에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 있고 네. 폐렴에 자주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폐렴에 잘 걸리기도 하고 걸리면 굉장히 고생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고위험 군들이 계시죠. 네. 폐렴의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예.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자체로도 폐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으며 네.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심부전, 심근병증을 포함한 만성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간 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질환자 등이 있으며 무비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과 같은 면역 저하자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분들, 그 노인분들 중에 폐렴이 생긴 분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증상이랑 조금 다를 수 있다면서요, 폐렴 증상이.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전형적 폐렴 환자들은 화농성 객담을 포함한 기침, 호흡곤란, 네. 혈담, 흉통 등의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의 환자에서는 네. 열이나 호흡기계 증상이 없이 식욕 부진, 예. 무기력, 피곤함 이런 증상들이 유일하게 나타나서 예.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저도 진짜 곤혹스러운 부분들인데 그냥 힘도 없고 밥맛도 좀 없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오시면 아주 저희도 힘듭니다. 무슨 검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다,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 거기에 폐렴이 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서 하여튼 노인분들은 뭔가 다르면 일단 엑스레이부터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환자를 볼 때 네. 그런 증상을 오실 때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곤 합니다. 맞습니다. 엑스레이는 정말 기본 검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폐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기나 독감이나 뭐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폐렴으로 이렇게 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폐렴에서 또 다른 합병증들도 선생님 생길 수 있다면서요? 폐렴은 종종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폐렴에 자주 동반되는 합병증은 먼저 흉수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감염된 폐포와 흉막,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액체가 쌓이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예. 흉수가 발생하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음. 흉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흉수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흉관 삽입 같은 것을 해서 배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 오른쪽 폐 아래쪽이 지금 까맣게 하얗게 그죠? 예, 그 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네. 공기가 있을 때 보이는 현상인데 예. 하얗게 변한 부분이 물이 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폐에 물 찼다고 얘기하는 게 저 흉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놔둬도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이제 호스 같은 걸 연결해서 관을 연결해서 빼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고 예. 이게 심해지게 되면 약물 치료나 네. 약물 치료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 배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물이 차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고름 같은 게 차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농량이라고 부르는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감염된 폐 일부가 녹아내리면서 녹아농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 폐농량은 기침과 열이 지속이 되거나 예. 특히 냄새가 나는 가래가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폐농량은 이제 일반적인 폐렴에 비해서는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예. 항생제 치료로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농흉이 되는 거고요. 네. 농흉 같은 경우는 흉막 폐를 둘러싼 흉막 사이에 생기는 액체에 화농성 고름이 생기거나 예. 세균 감염이 확인되는 질환으로 예. 아까 흉수와는 다르게 군데군데 물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농흉이고 이 농흉 같은 경우도 초기 배액 치료가 중요하게 되고 초기 배액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흉막 박피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폐 안에 고름이 차면 폐농량, 폐 바깥쪽에 고름이 차면 농흉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말고도 이제 폐혈증도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혈증은 몸에 침입한 미생물의 감염으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예. 번식하면서 네. 전신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 우리가 피가 오염되었다. 네. 피가 쉽게 썩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로 인해서 폐혈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급성 호흡 부전도 선생님 있네요. 네. 급성 호흡 부전은 감염된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호흡 부전으로 인해 가스 교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산소화가 유지가 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재래식 산소요법 및 네. 고유량 산소요법과 같은 산소 치료를 하거나 예. 비침습적 양압 환기와 같은 장치를 쓰거나 심하게 되면
이제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한참 코로나로 사망자가 막 늘고 했던 그 시기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왜 폐섬유화가 온다더라 해서 폐포가 아까 이렇게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늘었다 요걸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그냥 굳어버린다더라. 맞나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제 폐렴의 경우 섬유화가 흔하게 오지는 않지만 예.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같은 경우나 이런 네. 바이러스 폐렴이 심하게 오게 되면 이제 그 후유증으로 섬유화가 생기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감기에서 폐렴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선생님. 네. 독감도 폐렴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로타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기도 들어왔다가 독감도 들어왔다가 뭐 암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폐렴으로 이렇게 돌다가 여러 가지 뭐 폐농양, 흉수 같은 합병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 중에 또 다르게 폐렴에서 폐암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되겠고 네. 폐암은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기에 생기는 일종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예.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예. 다만 폐렴이 폐암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폐암의 경우에는 네. 폐렴과 유사한 양상의 영상 사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이런 거죠. 폐암이 있으신 분이 폐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주 사망 원인은 폐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지만 폐렴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게 암이 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률 높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망률 3위가 폐렴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께서 실제로 보셔도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까? 어때요? 실제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진단서에 가장 많이 쓰는 예. 진단이 되겠고요. 예.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예. 특정 사인에 대해 생기는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만 명당 17.2명에서 2022년 10만 명당 44.4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며 40대에는 1.8명, 네. 60대에는 22.4명, 70대에는 123.2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 3년 저희가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때 사망하신 분들도 많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폐렴 사망률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건지 궁금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네. 통계청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폐렴 사망률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2018년부터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만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원 등을 포함해 보건 관련 시설 그리고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고령 환자에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병원 획득 폐렴이 늘어나게 되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요. 폐렴의 치료는 이제 주로 감염성이 원인이 많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 미생물에 따른 치료를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세균성 폐렴의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배양되는 균주에 따라서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바이러스 폐렴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별 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곰팡이에 생기는 진균성 폐렴은 우리가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합병증이 없거나 내성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면 보통 10일 전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원인균이 뭐냐에 따라서 약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뭐 인공호흡기를 달 수도 있고 그런 네. 여러 가지 시술들을 또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선생님 궁금해집니다. 보통 한번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폐렴도 한번 앓고 나면 요 다음에는 이제 면역이 생겨서 내가 폐렴에 안 걸려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알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예. 실제적으로 폐렴은 다양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해 생깁니다.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의 원인균인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항원성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감염된 이후에 동일한 균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면역 능력이 가지게 되지만 폐렴구균은 면역이 생깁니다. 예, 생길 수 있지만 항원성이 다른 균에는 면역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주 항원성의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뭐 한번 걸려 나왔다 하더라도 예.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에는 면역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은 한 번 내지 두 번 맞으시는 거고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코로나도 지금 계속 뭐 5차, 6차 이렇게 맞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독감 백신도 매년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예방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예방법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폐렴구균이 되겠습니다. 폐렴구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렴을 예방하는데 폐렴 예방 백신은 도움이 되겠으며 독감의 경우 폐렴이 종종 합병이 되기도 하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의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변 청결 등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 및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아까 말씀하신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음식물의 역류를 막아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부 다 뭐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열심히 하고 하는 바람에 독감이 줄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때 엄청 많이 줄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풀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시 독감이 들면서 지금 코로나랑 독감이랑 트윈데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위생이 정말 중요하고 예방 접종이 선생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 텐데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선생님. 폐렴구균 백신 말고 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이전에 맞은 적이 있는데 독감 백신이 폐렴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독감 후에 대표적으로 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세균성 폐렴이 되겠습니다. 예. 독감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폐렴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수치로도 그게 나타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을 경우 실제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을 많이 낮출 수 있었다는 해외 연구가 있었는데요. 예. 1,898여 명의 만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독감과 폐렴 구분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만으로도 폐렴 입원율이 52%, 사망률이 72% 정도 감소했고 폐렴 예방 접종만으로도 폐렴 입원율이 27%, 그다음 사망률이 34% 정도 감소했었습니다. 예. 두 가지 예방 접종을 모두 맞았을 경우에는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81% 정도 감소했고 입원율 역시 63% 정도 감소를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폐렴구균 백신을 맞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기대를 하실 겁니다. 내가 요것만 맞으면 올겨울 이상 더 앞으로 내가 폐렴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네. 100% 네. 맞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인 것은 맞습니다만 100% 예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죠. 아까 뭐 마이코플라스마 얘기도 하셨고 네. 헤모필루스도 얘기하셨고 예, 그렇죠. 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폐렴구균에 대해서 예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일부 항원형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예방 접종을 할 경우 만성 질환자의 경우 8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폐렴에 걸리더라도 입원율 치사율을 그 4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위험도는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자, 폐렴 구균에 대해서만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균일 때는 막지 못하니까 폐렴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 폐렴 구균도 되게 종류가 많다고 하면서요. 폐렴구균은 현재까지 90여 개의 혈청형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예, 많이 확인되어 있고요. 혈청형 특이항체 같은 경우 해당 혈청형의 감염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고 네. 백신 접종의 목적이 혈청형 특이 면역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폐렴구균 백신에는 단백 결합 백신과 그 다당류 백신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죠. 하나만 맞아도 되나요? 둘 다 맞아야 하나요? 둘 다 맞는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해요? 이런 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권장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3가 백신을 1회 맞거나 네. 13가 백신을 맞은 이후에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65세 미만의 고위험군의 경우에 조금 다른데요. 예.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다당류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제 65세 이전에 23가 백신을 먼저 맞은 경우와 먼저 맞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그 맞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네. 그 방법에 맞게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환자분들 상황마다 다 다르실 테니까 65세 이상도 있으실 테고 65세 이하도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들 몇 가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백신을 맞으실까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선생님 한 번 더 해보죠. 13가 백신이랑 23가 백신이 있습니다. 그죠? 13가는 13가지를 커버하는 거. 네. 23가는 23가지를 커버하는 거죠. 네. 13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3가는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할 거는 예. 면역 기간이 장기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래 있겠고 간다 효과가. 예. 23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수는 많지만 네. 5년 정도부터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13가 백신과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맞을 때는 음. 서로 간격을 한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맞는 것이 좋겠으며 예. 면역 저하자나 인공와우 삽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가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무료 접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병의원이나 뭐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예, 있습니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50대인데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좀 불안하다 폐렴에 대해서 그러면 13가를 지금쯤 맞고 65세가 되었을 때 무료로 23가를 한 번 더 맞으면 여러분 두 번 맞는 거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죠. 예. 그럼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2번 맞으시는 거를 더 추천하시는군요. 실제로 이제 13가 백신 같은 경우는 네. 폐렴 예방에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약제고 네. 23가 백신의 경우에는 폐렴 구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내수막염이나 다른 모든 질환을 합쳐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13가 폐렴 예방 자체로는 13가 백신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예. 다양한 혈청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23가 백신을 같이 맞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둘러 보니 둘 다 맞는 게 좋겠고 네. 둘은 간격을 조금 두고 맞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폐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예방접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동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는 오늘의 건강격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원이고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이다.
여러분들의 정원을 잘 가꾸는 정원사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